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신 전략연구소장 이봉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 해전은 1592년 6월 5일부터 6월 6일 이틀 동안에 당항포에서 있었던 해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당항포 해전 상황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2년 6월 5일 날 아침에 이순신 연합 함대는 창량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창량은 현재 지명으로 통영시에서 미륵도로 건너가는 통영대교 아래의 협수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침에 6월 5일 아침에 있는데 그 전의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1592년 5월 29일 날 여수에서 출동한 이순신 함대는 그날 노량에서 원균의 함대 세척과 만나가지고 5월 29일 날 사천해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자랑포에서 자고 사랑도로 내려와가지고 6월 1일 날 사랑도에서 자고 6월 2일에 당포해전에서 승리한 후에 그 주변을 수색하고 쭉 다니다가 6월 4일 날 판옥선 25척을 몰고 온 이혁기하고 당포에서 만나가지고 6월 5일에는 창량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조선수군연합함대가 창량에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었답니다. 근데 그제 도민 김모 등이 작은 배를 타고 한 7, 8명이 아주 그 기쁜 소식을 안고 달려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포 쪽에서 도망간 적들이 당포로 갔습니다. 이제 당포에서 처음에 그 강탁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거제도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 당포로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당포 쪽으로 쭉 이순신 장군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 당포 입구에 가니까 입구 포구가 굉장히 좁아요. 당목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과연 여기 들어가 가지고 전투를 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근처에 보니 그 진해 선창 있는 이 진해 쪽에 함안에서 유승인 함안 군수가 이끌고 넘어온 기병대 약 한 1100명이 들판 가운데 진을 치고 왜군과 대치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포 안쪽 내만 쪽의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전투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만 육군들이 그 앞 입구는 좁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전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최초로 그 소소포라고 맨 안쪽에서 전투를 개시해가지고 그날 6월 5일 하루 종일 이 일대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25척을 격파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그 26척 중에 한 척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놈들이 물에 빠진 그 왜군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되면은 우리 피라민들을 죽이거나 괴롭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 척은 온전하게 남겨두고 그놈들이 타고 도망갈 수 있게 놔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6월 6일 날 새벽부터 아침 일찍 외놈들이 배 한 척을 타고 나오는 거를 입부 이순신이 입구에서 딱 매복해 있다가 그것까지 다 격파해버린 게 이게 전체 이제 그 당항포 해전의 상황도가 되겠습니다. 당포 해전의 그 양측 그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선 조선수군은 지휘관이 이순신, 원균, 이혁기 연합함대를 꾸려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총 그 지휘관은 전체를 지휘한 분은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지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라자수군에서 판옥선이 23척, 거북선 2척이 참전을 했고요. 거북선이 한 척인지 두 척인지 애매하게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2차 출전 당시에 그 편제를 보면은 돌격장이 2명이니까 이기남, 이연량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북선 2척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 우수군에서는 판옥선 3척이 겨우 3척입니다. 참전했고 전라 우수군에서 25척이 달려와서 합류를 했습니다. 전체 판옥 전선 51척과 거북선 2척이 조선수군은 전력이 되겠고요. 반면에 왜군은 어떤 지휘관이 참전했는지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부 뭐 인터넷에 떠다니는 여러 그 자료들이 있긴 한데 그건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본 측이나 우리 측의 사료를 더 발굴해 가지고 왜군 지휘관이 누구였던지 이거는 밝혀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참전했던 적선은 26척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조선수군이 우세했죠.
그래서 이제 당포 해전 전체 이제 지도를 보면은 아까 여기 창량에서 출발해가지고 견내량을 통과해서 가조도서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복병선 내척 배치하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소소포에서 속십계인데 여기서 싸우고 온종일 이렇게 이제 다 소탕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선 그 당목 입구 여기가 당목인데 당목 입구 여기죠. 여기에 복병전선 내척을 배치를 했습니다. 본대가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안쪽으로 다 본대가 들어가고 난 뒤에 외곽에서 이 후속 왜군들이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이 후방 경계를 하기 위해서 내척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선발 때 판옥선 몇 척을 안쪽으로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를 안쪽이 넓고 전투가 가능할 것 같으면은 신기전을 쏘아올려라 그랬더니 이 정도 들어갔는데 벌써 신기전이 높이 올라왔습니다. 신기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살인데 이게 그 자체 탄약통을 달고 자체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로켓 추진 방식의 그런 화살이 되겠는데 흰 꼬리 연기를 달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은 통신용 화살로 이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대가 쭉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 적들이 맨 안쪽 소소포라는 속십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강처럼 이렇게 가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많이 매립이 됐습니다. 양쪽으로. 그 당시에는 여기도 바다였어요. 그래서 소소포 일대에서 처음에 이제 전투가 개시가 되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저기 조금 넓은 데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개방을 해주니까 적장이 탄 삼청 누각선이 빠져나오면서 양쪽으로 적선들이 호위를 해가지고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자마자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뒤에까지 퇴로를 차단해버리고 여기서 막 싸우니까 일부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머릿개 쪽으로 올라갔고요. 여기서 수급을 한 우리 수군들이 상륙해서 추격을 해가지고 적의 머리를 한 43개 정도 뱄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망개 쪽으로 또 도망을 갔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외놈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넓은 바다 쪽으로 유인을 했죠. 여기 당항포가 여기인데 당항포. 이 앞에서 완전 포위해가지고 잔적들을 포위 섬멸을 하는데 일부가 이쪽 북쪽 해안으로 막 도망을 가는 거를 따라잡아가서 잡았다고 해서 여기는 자반계입니다. 그래서 그 누각선 대선을 거북선이 이제 당파 분멸할 때 그걸 자세히 봤더니 배들이 전부 검은색 배들이고 그 다음에 깃발도 전부 검은 깃발을 달고 있는데 흰색 글씨로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는 글씨를 새겨 놓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날 그 6월 5일 하루 만에 여기서 25척을 모두 격파를 해버리고 머릿개, 도망개, 자반개 등에서 잔적을 소탕을 했습니다. 6월 6일 그 다음 날에는 입부 이순신이 방답첨사지요. 희하 전선을 이끌고 이 당포로 들어가는 입구인 이 근처에 이게 궁도인데 이 근처에 뒤에 숨어서 매복을 해 있었어요. 복병선을 배치해 가지고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아침에 한 8시경에 배 한 척이 남겨둔 이순신 장군이 남겨두라고 한 그 배에 새까맣게 매달려가 타고 나오는데 한 100여 명이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적장으로 보이는 한 24, 5세 되는 그 젊은 적장이 한 8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완전히 위풍당당하게 칼을 딱 짚고 서 있거든요. 그걸 우리 수군들이 그냥 활을 쏘아가지고 적장이 활을 한 10발 정도 맞고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바다로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조선 수군이 방답첨사 이순신의 배들이 이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그 완전히 경매를 해버렸는데 이제 배도 불태워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시신들이 둥둥 떠다니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원균하고 그 경상우수군, 기호군, 남해현령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죽은 적들의 그 시신을 건져가지고 머리를 베고 배 위에 있는 시신도 막 침몰하는 배 위에 있는 시신도 베고 해가 한 50여 급을 뱄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싸움보다는 수급을 가지고 이걸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선조한테 보내가지고 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노획물도 있었는데 외인 3,040여 명이 그 서명을 하고 피를 발라가지고 혈서 비슷하게 해놓은 그 문서가 하나 bun궁기라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노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갑옷, 투구, 창, 칼, 활, 총통, 말안장 등을 다수 노획을 하는 전가를 올렸습니다. 관련 구전지명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그 속십계라고 최초로 전투가 벌어졌던 이곳은 제가 그 논문으로도 써가지고 여기가 속십계가 소서포고 여기가 이제 그걸 밝혀냈는데 위치를 어디냐 하면 현재 지명으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평계마을입니다. 그리고 머릿계 여기 이제 상륙한 적들을 추격해서 머리를 43급 이상 벤 곳인데 여기는 고성군 마안면 두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계는 적들이 일부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도망을 갔던 그런 곳인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고성군 거류면과 동해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반계라고 있는데 이건 고성군 해안면 배둔리 남단 해안인데 당포 앞바다에서 크게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일부 이쪽으로 도망간 적을 따라가서 잡았다 해서 자반계가 되겠는데요. 그 배둔리 남단 해안은 지금 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매립이 많이 돼 가지고 전부 논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당목 있잖아요. 당목. 최초로 이제 진입을 했던 그 당목인데 이거는 지형이 여기 보십시오. 꼭 그 닭의 목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닭의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당목이라 했지만 소리 나는 대로 당목 해서 지금도 당목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군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군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다 해서 군진이 하는데요. 고성군 동해면 장길이 서쪽에 있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선포라고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뭐 제1차 당포 해전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2차 당포 해전 1594년에 있었던 제2차 당포 해전 때 적선 두 척을 여기서 격파를 했던 곳이 어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구전 지명을 가지고 쭉 그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인 장계하고 비교를 쫙 해봤더니 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 여기서 전투 벌어지고 머리 베고 도망가고 따라가서 잡고 했던 게 너무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전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월 5일날 적선 25척을 격파하고 적장 사살하고 적의 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급을 베었고 6월 6일에는 당항만 입구에서 적 전선 남겨둔 전선 한 척 격파하고 24, 5세 젊은 장수를 사살하고 적의 머리 50여 급을 뱄습니다. 원균과 기호근이 아까 이 머리만 베는 작업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bun궁기, 갑옷, 투구, 창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노획물들도 있은 게 이게 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당항포 해전의 승리 요인이 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그 적절한 정보 수집 활동을 잘했다. 창녕이라는 곳에서 거제도민 김모 등으로부터 당포에서 도망간 적들이 당항포로 갔습니다. 이런 정보를 입수를 했거든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항만 입구에서 함안 군수 유승인의 기병대들로부터 당포 포구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어서 충분히 해전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찰 수색대를 먼저 파견을 해가지고 먼저 안쪽으로 진입을 시켜가지고 신기전으로 본대와 교신을 했던 것, 이것도 큰 승리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당항만 입구 그 바깥쪽에 탐망선 4척을 배치를 해가지고 후방 경계를 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후방이 그 후속 부대 적에 의해서 후방이 그 입구가 막혀버리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거든요. 다음에 좁은 소속포에서 처음 전투가 벌어졌을 때 퇴로를 약간 개방해줘 가지고 넓은 데로 끌어냈던 것, 이것도 큰 승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으로 적 대장선을 초기에 경멸해버렸던 게 왜냐하면 대장이 죽고 나면은 모든 그 지 체계가 흔들려 가지고 오합지졸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당포해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건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전략 중에서는 초기에 대장선을 공격하는 이게 일반적인 이 전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항만 일대에서 이제 조금 넓은 곳에서 적을 포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잔적을 다 소탕해버렸던 것.
마지막으로. 그리고 피난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적선 한 척을 남겨두고 빠져나왔던 것. 첫날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이건 이제 이순신 장군의 애민 정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모두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싸운다는 선승구전, 손자병법에 나오는 선승구전의 원칙에 따라서 싸워서 완전히 승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포 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설화가 하나 전해오는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쯤에 거기 그 고성 땅에 적의 첩자 한 명이 나타나 가지고 무기정이라고 하는 그 곱추집 이 주막에 들러 가지고 가을날 이제 쭉 술을 마시고 이렇게 이제 막 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도 같은 걸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전 답사를 하는 그런 첩자가 나타나 가지고 왔는데, 무기정 곱추집 기생집에 있는 월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쫙 있다가 새벽닭이 을 무렵쯤 돼 가지고 이 첩자가 완전히 곤드레만드레 이제 술이 취해서 떨어지고 났는데, 보니까 이 가슴팍에 뭐가 비단 보자기 하나가 쑥 불구져 나와 있는 걸 살짝 끌어 봤더니 그 안에 지도가 있는 겁니다. 이 지도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장차 조선을 침공해 올 때 침공 루트를 이제 개척하고 지도를 이제 전부 그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지도인데, 거기에 보니 도로망이라든지 봉수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이런 다 표시도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걸 살짝 그 월이가 당포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까 속십계라는 곳이 꽉 막혀버리는데, 거기에서 수남리 쪽으로 저쪽 그 고성 읍치 그 북문 지나가지고 저쪽 서쪽으로 더 빠져나가 수남리 쪽으로 물길이 연결되는 것처럼 살짝 고쳐놨어요. 월이가. 그런 설화가 전해오는데, 이게 이제 면면하게 전해오는 이 고장의 설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사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은 이 엄청난 스토리텔링 가치가 있는 그런 소재인데, 이게 그 없는 이야기도 막 만들어내는 세상인데 설화로서 전해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고성 그 향토문화 선양회에서는 이걸 정사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월이 정사화 작업을 고성 향토문화 선양회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향토 사학자들하고 진척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축제도 열고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문위원으로 여기 고성 향토문화 선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월이 관련 설화라든지 임진왜란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성은 임진왜란하고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지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당포에서만 해도 해전이 두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적진포 해전도 고성 땅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 1차 출전해가지고 그 옥포 해전을 치러 갈 때 거기 소비포라는 곳에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거기도 고성군 하일면 그 추남리 동화마을이거든요. 그뿐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 그 당시에는 통영 쪽도 전부 고성 땅이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는 뭐 고둔포라든지 월명포라든지 이런 게 다 그 요즘은 산영어 풍화리 쪽에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전부 그 당시에는 고성 땅이었습니다. 이런 어쨌든 월이와 관련된 이런 재미있는 설화를 그 정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정사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컨텐츠화 해가지고 스토리텔링 소재로 삼으면 얼마든지 그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유사한 사례는 진주 농계가 난강에서 적장을 안고 뛰어내려서 숨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남 가면 어란 여인이라고 여기 이제 명량해전 직전에 그 상황을 이순신 장군에게 살짝 알려줘 가지고 결국은 그 적장을 사랑했다 그래요. 어란은 그랬는데 사랑이 먼저냐 나라가 먼저냐 이렇게 뭐 고민하다가 이순신 장군한테 알려주고 자기는 연왕이라는 그 높은 벼랑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설화들도 다 지금 정사화 작업 내지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당학포 해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이순신 전략연구소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각종 출판 활동과 세미나 개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군인, 공무원, 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그 이순신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저는 그 약 20년 동안 이순신 전적지를 350회 이상 답사한 사람으로서 전적지 답사 현장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동호회라든지 기타 뭐 신입직원 연수라든지 ROTC 수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현장에 모시고 가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여기 우리 이순신 전략연구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당황포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